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우리 임신 중 고혈압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파트도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꽤 많습니다. 자, 임신성 고혈압이 뭐야? 단백뇨의 동반 없이, 단백뇨란 얘기가 나와요. 자, 단백뇨의 동반 없이 임신 20주 이주에 발생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 나타나는 것을 얘기한다. 자, 우리 기억나시나요? 임신 20주 정도 되면 오히려 혈압이 떨어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야? 이거 문제 있는 사인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20주 이후에 혈압이 올라갔어. 근데 이때 단백뇨가 없어 라고 한다면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간전증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고혈압이 단백뇨나 병리적인 부종과 함께 나타날 때를 얘기한다. 단백뇨 얘기가 나와요. 소변으로 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럼 비정상이죠. 단백질은 절대적으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데 단백질이 밖으로 빠져나갔어. 그렇다면 교질 삼투압은 감소될 수밖에 없어. 교질 삼투압이 감소되게 되면 수분이 조직 쪽으로 막 빠져나가. 혈관에서 조직 쪽으로 수분이 빠져나가.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야? 부종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임신성 고혈압에서는 단백뇨가 없다라고 얘기했고 고혈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자간전증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혈압인데 있잖아, 단백뇨가 있어. 그러면 이 단백뇨의 정도에 따라 당연히 부종 나타날 수 있죠. 같이 가는 거예요. 단백뇨 부종. 얼굴이나 손, 부종을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피부층이 얇아요. 얇다고요. 쉽게 알아볼 수 있어. 상승 시에도 계속 지속. 자, 고혈압, 단백뇨, 병증, 부종,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증상이라고 해서 자간전증에 대해서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자간전증에서 더욱더 발전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자간증이 되는 거죠. 자, 자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뇨 있어. 당연히 부종 따라오겠죠. 그리고 고혈압이 있습니다. 자간전증의 증상과 함께 뭐가 나타날 때? 경련이 동반될 때 우리는 자간증이라고 얘기해요. 자간전증에서 더욱더 심각한 형태, 그것을 우리는 자간증이라고 할 것이다. 3대 증상에다가 경련이 하나 더 딱 붙어지면 우리는 자간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만성고혈압이 있고요. 임신 악화성 고혈압이 있고요. 후기 혹은 이행성 고혈압이 있습니다. 자, 원인 한번 보죠. 인부가 나이가 20세 이하의 초인부일 때, 만성 고혈압을 가지고 있을 때, 낮은 사회 경제적인 수준일 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5세 이상 여성일 때, 그리고 쌍태아에서 훨씬 더 높다. 충분한 휴식을 가지지 못했을 때도 그러하다.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증이 볼게요. 임신성 고혈압에서는 세동맥 혈관이 수축하고 혈관이 경련하고 혈관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고혈압에서는 언제든지 혈관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혈관에 부딪히는 압력, 혈액의 압력, 이것을 혈압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얘가 세지면 세질수록 혈관 손상 가지고 올 거예요. 자, 동맥순환은 임신으로 인해서 변화된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 혈관 경련은 혈액 공급 감소시켜서 혈관이 경련을 일으키면 제대로 혈액의 이동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혈액의 이동이 불가능해지면, 어려워지면 당연히 조직으로 혈액 공급 감소되게 될 거고요. 혈관 손상 가지고 올 거고요. 혈관 내피세포 당연히 손상될 겁니다. 자,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됨에 따라 혈소판, 섬유소 등 다른 혈액 성분들이 내피세포 사이로 유출될 수가 있어요. 혈관 내피 손상으로 인해서 혈액 성분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자, 혈관 손상은 단백질의 투과력을 증가시킨다. 자, 투과력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빠져나갈 기회가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혈관 내에서 혈관 외로 수분이 이동하게 되고 임상적으로 부종이 나타나는 것이다.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부종은 임시성 고혈압의 또 다른 형태로 wet PIH, 젖은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신사구체의 기능이 감소돼서 2차적으로 수분이 정체되고 이에 따라 혈액량이 증가해서 올 수도 있다. 자, 병태 생리 봅시다. 자, 안지오텐신2의 민감성이 증가된다. 자,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간증 얘기했습니다. 자, 단백뇨가 나타났어. 단백뇨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혈관에서 수분 소실이 일어날 거예요. 혈관에서 수분 소실이 일어나. 그러면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해라고 인식하게 되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의 작용 기전이 돌아갈 겁니다. 이때 나오는 이 안지오텐신2가 증가됨에 따라 혈관을 수축하게 돼요. 자, 혈관 수축하게 되면서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이 올 수 있다는 얘기 했고요. 자, 그러면 혈관이 수축했어. 혈관 수축하게 되면 혈압은 높아지게 될 거고 혈압이 높아지면서 내피세포의 손상을 가지고 오게 될 텐데 자, 이로 인해서 모든 기관의 혈액 관류가 감소하게 될 것이다.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그만큼 이 혈관을 통과하는 혈류량이 감소될 겁니다. 자, 혈류량이 감소되게 되면 당연히 기관으로 전달되어지는 혈류량이 감소되게 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혈관에서 세포각 내로 체액이 이동하게 된다. 혈관은 수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단백뇨에 의해서 교질삼투압은 감소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안에 걸려있는 압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정수압이 교질삼투압을 이겨서 빠져나간다고요. 수분이 빠져나갈 거예요. 혈관에서 세포강으로. 혈관 내에서 혈소판과 섬유소가 농축한다. 자, 혈관이 있어. 여기에는 수분도 있지만 혈액 성분도 있어요. 근데 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체액이 이동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혈액 성분인 혈소판, 섬유소들은 농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자, 모든 기관의 혈액 관류가 감소한다는 이 얘기. 그러면 장기로, 기관으로 전달되는 혈류량이 감소됐어요. 신장의 혈액 흐름, 사구체 여과율 당연히 감소하죠. 신장으로 흘러가는 혈액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 단백뇨, 사구체 백면, 혈장 크레아티닌, 요산 요소가 증가할 수 있고 폐뇨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간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저하된다. 그로 인해 간이 피드되고 그리고 통증 나타나고 간 효소가 증가하고 간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간 파열로 출혈성 괴사가 나타날 수 있다. 망막 세동맥이 수축한다. 들어오는 혈액량이 적어지니 얘 입장에서는 보상작용으로 혈관을 수축해버립니다. 흐릿한 시야, 암점 나타나고 태반 내 혈액 공급량이 감소된다. 태반으로 흘러가는 혈액량조차 감소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자궁 수축력이 증가되고 자궁 내 태아 성장이 지연되고 태반 경색, 더 나아가 박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혈관에서 세포 쪽으로 수분 이동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뇌 조직으로 수분이 빠져나가서 뇌부종 생겨나죠.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나타날 거예요. 두통, 과반사, 오심구토, 경련. 혈관 내 혈액량 당연히 감소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헤마토크릿 농축되고 폐 간질액 증가하고 폐 조직으로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 그로 인해서 폐수종되니까 호흡곤란 당연히 오죠. 자, 혈관 내의 혈소판과 섬유소가 농축됩니다. 파동성 혈액응고장애 나타나고요. 혈소판 감소, 혈액응고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질환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단 방법. 임신 2기나 3기에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자, 임신 2기와 3기에 혈압이 오히려 떨어져야 되는 그 시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임신성 고혈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대요. 자,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앞에서 힌트를 얻어서 대답하셔야죠.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부종 때문이에요. 부종으로 인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임신 2, 3기에 혈압이 감소되어야 하는 시기에 혈압이 증가하고 있는 이 임신성 고혈압과 함께 부종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아, 단백뇨 때문에 부종이 나타나는 것 같고 이것은 아마 자간전증이야 라고 우리는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임신 24주 전에 혈압이 상승된 인부는 만성 고혈압을 의심할 수 있고요. 롤오버 검사가 특히 임신 28주에서 32주 사이에 초인부의 임신성 고혈압 예측 검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 혈압 측정에서 20 이상 증가할 경우 임신성 고혈압을 예측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모두 다 기억을 해주시면서 혈압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체중이 상승해 그러면 뭘 의심할 수 있다? 자간전증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자, 5번째는 증상입니다. 자, 자간전증부터 보시면 자, 임신 20주 이후의 혈압 상승이다. 자, 자간전증 임신성 고혈압이었어요.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20주 이후의 혈압 상승입니다. 자, 20주 이후의 혈압 상승과 함께 단백뇨 나타나면서 자, 단백뇨 나타났어. 그럼 뭐 따라오죠? 부종 따라오죠. 이 세 가지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자간전증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자간전증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셔야 돼요. 사례를 통해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데이터 주어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혈압은 얼마고요? 단백뇨는요 지금 이렇고요. 부종은 어떻고요? 뭐 요온성 부종은 어떻고요? 뭐 등등등등등. 얼굴은요 부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요. 이랬을 때 요 세 개 딱딱딱 집어서 아, 지금 이 임산부는 자간전증이구나. 이것을 캐치해 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간전증의 증상은 치료나 분만으로 없어질 수 있으나 자간증의 증상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자간증은 자간전증의 발달된 형태, 더욱더 심화된 형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고혈압은 자간전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갑자기 혹은 점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6시간 간격으로 혈압을 2번 측정하였을 때 평상시 혈압보다 수축기압이 30, 이완기압이 15 이상일 때 혹은 혈압이 140에서 90, 140에 90 이거 이상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하잖아요. 고혈압일 때 우리는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에서의 고혈압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다. 이는 조직 내 수분 축적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부종 생각하시면 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부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얼굴이나 손가락 부종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얼굴, 손가락에 부종이 나타나. 심각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단백뇨, 경한 자간전증에서 요단백은 300mg, 1g 이 사이에 나타난다. 투 포지티브입니다. 24시간 요수집에서 요단백이 3포지 정도까지 검출될 수 있고 단백뇨는 고혈압, 체중 증가보다 늦게 나타난다. 고혈압 먼저 나타나고 체중 증가 나타나고 그보다 늦게 단백뇨가 나타난다.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의 진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단백뇨가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임신성 고혈압, 자간전증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고요. 단백뇨가 가장 늦게 나타납니다. 자, 중증 자간전증, 인부가 안정 상태에서 6시간 간격으로 최소 2번 이상 측정한 혈압이 160에서 110 이상일 때, 자, 24시간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5g 이상, 최소 4시간 간격으로 2번 이상 진행한 소변 검사에서 3포짓 이상일 때 중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핍뇨 나타납니다. 왜 핍뇨가 나타나요? 지금 이 체액이, 이 수분이 다 조직으로 빠져나가서 혈관 안에는 체액이 부족하니까 핍뇨가 나타나죠. 체액이 부족해, 수분이 부족해, 다시 말해서 혈류량이 부족해. 혈류량이 부족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 그렇다면
소변을 감소시키죠. 소변 양을 감소시킬 겁니다. 핍류 나타나요. 뇌 또는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뇌 문제, 시각장애 나타날 수 있다. 뇌조직의 부종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고요. 폐부종, 청색증, 폐조직으로 체액이 이동해서 호흡곤란을 올 겁니다. 당연히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 제대로 안 될 거예요. 환류 제대로 안 되니까 청색증 나타날 거고, 심하부, 우측 상복부 통증, 간 얘기를 했어요. 간비도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다. 간기능 손상될 거야. 혈소판 감소증, 그리고 태아 발육지연. 당연히 혈류량이 감소되니 태아로 가는 혈류량 감소될 거고, 그로 인해 태아 발육지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 자간증이에요. 자간전증의 심각한 형태, 3가지 증상, 거기에다가 경련, 발작 경련을 동반한다. 두통이 선행하게 되고요. 흥분이나 과민 반응, 시야의 흐려짐, 일시적인 실명과 같은 시각장애, 심와부 통증, 혈액 농축과 같은 증상을 나타낸다. 이 증상 우리가 봤던 증상이잖아요. 이 증상이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자간증의 심각성이 고혈압이나 단백뇨의 정도와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는 않는다. 자간증은 예방 가능하다. 자간증은 갑자기 시작되고 60에서 75초간 지속된다. 경련이 갑자기 시작되고 그리고 1분 이상 지속될 겁니다. 자, HELLP 증후군. 이거 무조건 기억이에요. 얘가 뭔지 기억하셔야 돼요. 중증 자간전증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양상이에요. 용혈, 간 효소 증가, 저혈소판증, 이 3가지의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헤몰라이시스 H, 용혈이에요. 엘리베이티드 E, 올라가. 뭐가 올라가? 리버 엔자임, 간 효소가 올라가. 그러면서 로우, 떨어져. 뭐가 떨어져? 플레이틀렛, 혈소판이 떨어져. HELLP. HELLP가 무엇인지부터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자, 36주 이전의 증상이 나타나고 바이러스 감염과 비슷한 오심구토 권태감을 호소하면서 흉통이나 우측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 혈압은 심한 자간전증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아 이완기압이 90 이하일 수도 있고 단백뇨 자체가 나타나지 않거나 늦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 자간전증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양상이긴 한데, 중증 자간전증에서 보이는 혈압이 상승한다거나 단백뇨가 나타난다거나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숨겨져 있다가 얘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고요. 조기 발견과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자, 인부 상태 자세히 사정하고 안정시키자. 혈소판이 2만 이하일 경우 혈소판 수혈하자. 굉장히 떨어졌죠, 지금. 태아 상태 당연히 봐야죠. 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HELLP 증후군이 확진됐어. 확인이 됐어요. HELLP군. 그러면요,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임신 주수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분만 진행해야 됩니다. 30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이다. 옥시토신. 옥시토신을 준다는 것은 유도분만 한다는 거죠. 옥시토신은 자궁수축이잖아요. 그래서 유도분만 시킬 거야. 30주 이전, 30주가 안 됐어. 그러면 제왕절개 분만을 할 겁니다. 자, 포인트. HELLP. 이 3가지가 뭔지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얘가 발견되고 얘가 확진되면 무조건 즉시 분만을 시도해야 된다. 여기 꼭 포인트를 주시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HELLP. 자, 간호중재, 산정간호. 자, 인부가 다음에 범죄에 해당될 때는 입원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통원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150에 100 이하이고 3포짓 이하이고 혈소판 수치가 아직 12만 이상. 아직 괜찮아요? 정상적인 태아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면 그래, 지금까지는 좀 지켜볼 만해. 지켜보자. 통원치료 할 겁니다. 자, 가정에서 그럼 인부는 자간증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위험한 요인이잖아요. 계속 셀프로 케어를 해야 돼요. 체중 재야 됩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부종과 관련해서. 하루에 1.4kg, 3일 동안 1.8kg 이상 증가가 있을 때 주의해야 되고요. 자, 무자극 검사는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해서 실시하고 규칙적으로 혈소판수, 요산, 비유엔, 간효소 검사, 24시간 소변 검사 등 혈소판수 왜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요산, 비유엔, 24시간 소변 검사. 얘 핍뇨인지 핍뇨라면 얘 수치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얘 단백뇨 볼 수 있어요. 간 기능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HELP 볼 수 있고 이런 검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증상이 악화되거나 중증 자간전증의 증상이 보인다면 바로 입원해야 돼요. 경증 자간호, 침상 안정할 거예요. 왼쪽 옆으로 눕도록 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대정맥에 압박을 주지 않을 거야. 대정맥에 압박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순환을 잘 시키겠다는 의미죠. 정맥 환류량, 순환 혈액량, 태반이나 신장 혈액량 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포인트 잡을게요. 왼쪽으로 눕혀줄 거야. 왜? 대정맥 압박을 주지 않아서 순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균형 있는 식이를 섭취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다. 짠 음식 섭취는 제한하자. 부종 때문에 무염식이나 이뇨제의 사용은 자간전증 치료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환자가 입원 시 확인해야 될 것, 혈압 자주 측정해야겠죠. 체중 측정해야 될 거예요. 단백뇨 검사하고 프로테인 검사 왜 해야 돼요? 크레아티닌 확인 왜 해야 돼요? 단백뇨가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핍뇨인지 뭐 이런 것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 소변 검사를 시행합니다. 자, 이틀에 한 번씩 혈소판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CBC 검사를 시행할 거예요. 자, 크레아티닌 확인, 신장의 기능, 그리고 소변량이 감소됐을 때 얘 수치의 변화. 이거 우리 성인간호학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죠. 바로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매주 1회 2회씩 혈청내 크레아티닌, 유릭엑시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해야겠습니다. 자간전증의 병태생리와 함께 증상들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신다면 간호 연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태아 상태 당연히 확인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요거 조용하고 자극이 적은 환경 유지해 주셔야 돼요. 자간증, 자간전증과 관련해서 간호중재 얘기를 할 때 얘 꼭 얘기를 하거든요. 자극을 주지 않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경련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극 주지 않으셔야 돼요. 가깝게 볼 수 있으면서 조용한 곳에 위치한 방에 환자를 있도록 하고 대부분 좌측이, 왜 좌측이를 취해야 되나 얘기했죠? 그러면서 안전을 위해 침대 난간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경련이 나타났을 때 낙상하면 어떡해요? 난간 올려주고 조용한 곳에서 환자를 있도록 해서 자극을 줄여주고, 근데 환자 혼자 있으면 외로워, 고독감 느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자, 전화벨 소리조차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극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이기 위해서 하루에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에 전화 사용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안전까지도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거 챙겨가셔야겠습니다. 자, 중증 자간전증이에요. 침상 안정해야 된다고요. 식이, 의식이 명료하고 오심경련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고단백 식이, 적절한 염분이 함유된 식이를 제공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황산 마그네슘 MgSO4를 경련 치료를 위해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MgSO4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MgSO4 너무 중요합니다. 출제빈도 높습니다. 자, 자간전증, 중증 자간전증, 자간증,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MgSO4를 주는데, 기출됐어요? 얘 왜 주는 거야? 서술하세요. 이렇게요. 얘 왜 주는 거야? 서술하세요.
중추신경계 억제해서 경련 감소시키기 위해서 얘 주는 거야. 얘 얘기해야겠죠. 얘를 위해서 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것 자체를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요, 혈중 농도가 치료적 혈중 농도와 독성 반응이 나타나는 혈중 농도가 너무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 독성 반응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야 되거든요. 4.0에서 7.5 치료적 혈중 농도예요. 7.5까지가 치료적인데 8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바로 반사가 소실됩니다. 12 넘어가잖아요. 호흡이 억제돼요. 호흡이 억제되고 호흡이 정지된다는 얘기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25 이상이면 정지됩니다. 심장활동이. 7.5까지는 치료적 혈중 농도. 얘를 유지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큰일 날 수도 있어. 근데 봐요. 지금 독성 반응이 나타났을 때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반사가 소실된다는 거. 그래서 이 MgSO4를 줄 때 반사를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사 포인트 주셔야겠습니다. 자, 황산 마그네슘 MgSO4가 투여되는 인부를 위한 간호중재. 활력 징후 계속 측정하자. 왜요? 왜 활력 징후를 측정할까요? 자, 일단 지금 임신성 고혈압 환자잖아요. 자간전증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혈압 측정해야겠고요. 그리고 뭘 보기 위해서? 호흡 보기 위해서. 아까 독성 반응으로 호흡이 억제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호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자, 호흡수가 떨어져. 호흡 떨어지면 맥박 무조건 흔들리죠. 확인해야 돼요. 자, 혈압이 떨어지면서 황산 마그네슘 투여를 중단하게 된다. 자, 문제가 나타나. 그러면 황산 마그네슘 투여를 중단해야겠어. 황산 마그네슘은 신경 근육의 자극 전달을 방해해서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다. 따라서 내장의 혈관 확장으로 혈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중증 저혈압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지속적으로 투여되는 경우 매 4시간마다 간헐적으로 투여되는 경우 투여하기 전에 바로 신부전 반사를 확인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독성 반응 첫 번째가 반사 소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쉽게 우리가 반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신부전 반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황산 마그네슘의 특성은 반사 소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다. 황산 마그네슘의 투여 전후 슬개검과 신부검 반사를 사정해서 신경계의 어감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신부검 검사에 대해서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등급 기억하셔야 돼요. 0, 반응이 없어. 1 포짓, 느리거나 감소된 거야. 2 포짓, 느리거나 예상된 반응, 정상. 우리가 2 포짓을 정상이라고 봐요. 3 포짓, 약간 과도해. 4 포짓, 간헐적이거나 일시적인 간대성 경련이야. 이거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까요? 기출이 됐어요. MgSO4를 투여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신부건 반사를 검사했습니다. 그때 2 포짓이 나왔어요.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등급에 따라 어떤 결과가 있는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출됐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중추신경 반응을 사정해서 왜 황산 마그네슘은 중추신경계 억제제니까 투여하기 전후 약물의 독성 증상을 사정하기 위해서 시간당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하는 것이 좋겠다. 자, 황산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정체시키고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장에 이상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약물의 독성이 빠르게 나타나게 된다. 자, 황산 마그네슘은 신장으로 배설되는데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황산 마그네슘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거고, 황산 마그네슘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얘 수치가, 혈중 농도가 증가될 수 있는 상황. 혈중 농도가 증가되면 뭐가 나타나니까? 독성 반응이 나타나니까. 약물의 독성 반응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변량은 유치 도뇨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됩니다. 자, 소변량이 30 미만입니다. 소변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혈전 크레아틴 수치가 어떻게 된다? 상승된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자, 태아, 출생 후 신생아에게서 반사 감소와 호흡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태아 영양받은 거죠. MgSO4에. 고마그네슘 혈증이 나타나면 칼슘으로 치료하고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 구연산이 첨가된 혈액을 수혈할 수 있다. 자, MgSO4를 줬습니다. 근데 이 MgSO4로 인한 독성 반응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독성 반응이 나타났으면 가만히 둬! 중단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해독제 줘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되었어요. 자, 이런 독성 반응이 나타났을 때 줄 수 있는 것 뭡니까? 물어봤어요. 황산 마그네슘 독성 반응으로 호흡이나 심정지가 나타났다. 독성 반응이 나타났다. 중화제로 뭐 줄 거야? 10%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줘야 한다.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독성 반응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침상 옆에 준비해 주셔야 돼요. 바로 줄 수 있도록 10%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침상 옆에 준비해두고 호흡 정지 시 5에서 10ml 이큐발런트를 3분 동안 서서히 정맥 주입해야 됩니다. 자, 독성 증상과 간호. 갑작스러운 저혈압, MgSO4 중지해, 핍뇨가 나타나 보고하고 약물 중지하고 관찰해. 호흡수 감소했어. 심부관 반사, 호흡수, 소변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태아 심음이 갑작스럽게 감소됐어. MgSO4 모니터. 자, 스테로이드 제제를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태아의 폐성숙을 위해서. 수분과 전해질, 당연히 지금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그럼 맞춰줘야죠. 경련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진정제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압 하강제 줄 수 있습니다. 자, 자간증. 자간증은 경련 혹은 혼수 상태를 가져오게 되고 이때 경련은 국소적이거나 전신적으로 올 수 있다. 원인들 봐요. 자, 자간전증을 가진 인부가 자간증으로 진전될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시야의 검은 반전, 불빛 같은 것이 번쩍이거나 시야가 흐려지거나 심화부 동통, 구토, 지속적이며 심한 전두엽의 두통, 신경학적 과민 반응, 폐부종, 청색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경련이 발생하면 시작 시기, 경련 과정, 경련 부위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관찰을 해야겠어요. 기도의 개방, 당연한 얘기예요. 경련, 발작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성인 간호에게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련 동안 태아 측으로 섬액이 나타날 수 있고 모체 측으로는 태반 조기 박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경련 동안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태반 조기 박리 있으면 질출혈 나타날 수 있으니 계속적으로 당연히 확인, 복부 촉진 당연히 해야 되죠. 태반 조기 박리 나타난다면 긴장되니까 자궁의 긴장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태아 심음 관찰하고 인부 활력 징후 관찰하고 경련 후에 자간전증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폐부종, 흡인의 위험성을 사정하고 폐부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뇨제 줄 수 있고 부종과 관련된 그러한 간호 중재들 우리가 역시 앞에서 열심히 했던 내용들입니다.